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2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5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는 맞선을 봐서 결혼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내는 결혼 전에 오래 만났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살았기 때문에 옛 애인은 안중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 몰래 옛 애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내 말로는 다시 만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동창회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났고 젊은 시절에 아내와 헤어지고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몇 번 만나서 밥 먹고 차를 마셨을 뿐이라고 했지만 저는 크게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저희 부부는 따로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내는 그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내는 아들이 성인이 되자 돌아와서 이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빚이 많아서 재산 분할을 할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대비해서 아내가 일부러 빚을 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불법 아닌가요? 네, 우선 이 부부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재산 분할이 되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부의 모든 재산이 전부 분할 대상이 되는 거겠죠?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네. 판례는 재산이 비록 부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부모 등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는 부동산, 현금 및 예금, 주식,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연을 보니까 아내분한테 빚이, 그러니까 채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할 때 아내의 채무도 모두 다 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그것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 명의의 채무라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은행으로 받은 대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그리고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생활비, 생활용품 구입비, 식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같이 재산 형성하는데 이제 부동산 구입할 때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라든가 같이 생활하면서 생긴 채무는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거네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부인이 재산 분할을 대비해서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로 채무를 만든 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짜고 채무를 만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게다가 이런 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우리 형법 327조에서는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의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오늘 지금 나온 이런 사연과 비슷한 사건에 관한 판례가 있었죠?
네, 최근 판례에서는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한테 재산 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본인의 누나와 공모, 마치 본인에게 1억 8천만 원의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자신 소유의 건물에 누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네. 남편은 법정에서 누나에게 실제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차용증, 공정증서 등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문서가 없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또한 재판부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도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경매 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아 강제 집행 면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짜고 이혼 소송에 대비해서 허위로 채무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이제 소극 재산, 그러니까 그 채무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실제로 이제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해서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걸까요? 차용증, 공정증서 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거나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먼저 실제로 돈이 입금됐는지, 그리고 그 약정에 따른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됐는지 등 실제로 진실로 대여한 정황이 드러나야 합니다. 네. 또한 채무의 존재가 입증이 됐더라도 그 채무가 실제로 부부 공동 재산에 사용됐는지, 그 채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허위로 채무를 만드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겠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개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진 않지만 공동재산을 형성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대비해서 만약에 허위로 채무를 만든다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차용증과 공정증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채무의 사용처와 실제로 돈을 입금받은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채무로서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